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관한 협상에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최근 백악관에서 나온 메시지들을 분석한 결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의 특사인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븐 비트코프가 키이우 방문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 협상에 참여해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프와 쿠슈너의 4월 방문이 취소된 건 그렇다 쳐도 실무 차원에서라도 협상은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실무그룹 차원의 협상을 키예프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행동계획 프로그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자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도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되어 온 이 프로그램이 2027년 국방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협상에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로 터키를 점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이 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최신 뉴스를 바로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중재로 진행되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은 결국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잊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특사인 제러드 쿠시너와 스티븐 비트코프는 키이우 방문을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에 참여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영문 매체 더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어 그들의 인용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키이우 방문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실행하지 않았다고 한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쿠슈너와 비트코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 방문하게 될 이번 방문에 대해 수개월간 내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간 3자 전쟁 중단 협상을 재개하는 계기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협상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심이 이란 전쟁으로 옮겨가면서 2달 넘게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레드 쿠시너와 스티븐 비트코프의 키이우 방문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알고 보니 트럼프의 두 특사 모두 여전히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고 이 협상은 계속해서 워싱턴 외교 정책의 주요 의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동시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 상공이 폐쇄되어 있어서 협상가들은 입국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고위 인사들과 대통령들도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이미 기차를 타고 키이우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스티븐 비트코프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젊지 않고 69세입니다. 그는 기차로 여행하는 것이 힘듭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스티븐 비트코프와 쿠슈너의 키이우 방문이 협상의 실제 교착 상태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교착 상태는 불가능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스크바와 키이우가 영토 문제에서 파협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러시아인들은 돈바스 전체를 가져가야 하며 우크라이나가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트럼프의 특사들이 이미 들은 이야기를 다시 듣기 위해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이미 100번이나 진전이 있다고 곧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은 키예프와 워싱턴 간의 소통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젤렌스키의 입장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날 쿠슈너와 비트코프가 우크라이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스크바에 가면서 키이우에는 오지 않는 것은 완전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전쟁 중인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강조했지만 다른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키이우에 방문하고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유럽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도 어떻게든 키이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가 말한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아직 미국으로부터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안, 즉 키이우에서 실무그룹 수준의 협상을 진행하자는 제안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이란에서의 전쟁과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잘못 이해한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성명에서 인용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우리의 제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협상 라운드를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즉시 저희는 바로 그에 대한 준비를 시작할 것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키예프는 현재 워싱턴의 관심이 상당 부분 중동 상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측은 이후 미국의 관심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내고 싶습니다. 이 전쟁을 정의롭게 끝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팀에 대한 기대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2016년부터 시행된 USA 프로그램을 통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자금 지원을 2027년 국방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매년 고작 4억 달러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마저도 트럼프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백악관에 무도회전을 짓는 비용이 4억 달러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 대통령의 우선순위입니다. 한편 2027년 미국이 논의 중인 전체 국방 예산은 약 1조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현재보다 50%나 높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4억 달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CBS 뉴스는 내부 평가에 정통한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2월 28일부터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한 에핑레이지 작전에 약 50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리티카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이미 터키를 러시아와의 다음 협상 라운드의 잠재적 장소로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젤렌스키는 미국의 향후 참여 문제에 대해 분명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논의의 장소로 터키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점점 더 자주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례한 태도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분야 제재 완화 결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젤렌스키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럽, 중동, 심지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까지 방문하고 있는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이제 미국에 큰 기대를 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또한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멤버십 가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유튜브 채널을 지원하는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